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수사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관련하여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범죄의 구성 요건, 성질, 중대성 등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 84조에 의해서 대통령 현직 중에 있는 대통령을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죄로 형사소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런 불법적 수사를 바탕 위에 불법 체포 과정이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의 청구와 발부와 집행의 과정이 모두 다 불법 투성이입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불법 체포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이 수사 기록을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만 작년 12월 6일, 12월 8일 공수처는 대통령 피의자로 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습니다. 12월 19일 날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부터 기각이 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과 내란죄 혐의에 있는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영장 기각 사례가 무려 16건에 달합니다. 동부지법은 한 차례 기각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은폐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이 기각되는 마당에 당연히 체포영장은 기각이 될 거다라는 생각하에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드디어 영장 쇼핑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특검법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공수처와 서부지법, 특정 판사하고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시도가 있었을 때 그때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의 판사, 이문 부장판사죠. 이순영 부장판사의 영장을 보면은 기상천외한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영장 1면에 쪽지를 붙여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 이는 군사상, 공무상 기미 장소를 수색할 때는 책임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을 무시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법률의 개폐권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국회나 헌재 갈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판사가 그런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발부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2차 체포영장 시도 지난 1월 15일 이루어졌습니다. 신한미 부장판사의 영장을 보면은 1차 이순영 부장판사가 썼던 그 내용 삭제됐습니다. 결국 서부지법 스스로 잘못된 체포영장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시도를 할 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로 한다라는 그 규정이 삭제된 정상적인 영장이면은 당연히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대통령 관저를 체포영장 시도하려면은 당연히 경호 책임자인 김성훈 당시 경호차장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차장은 이를 풀어냈습니다.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영장의 집행도 불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체포영장에 대한 청구, 발부, 집행이 전부 불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공수처는 지난 1월 15일 주진우 위원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도 저희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 통신영장 등 영장일체를 공수처가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서면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단 한마디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딱 한마디로 조직적 은폐를 했습니다. 결국 공수처, 서부지법, 중앙지법에 이런 실타래 같이 엮여 있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이 불법 게이트, 대통령 체포에 대한 불법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사법 카르텔이 준동한다는 근거이며 대한민국 법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수처의 정책 중립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체계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 특히 민주당은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천명하는 것만큼 반드시 민주당도 이에 동의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절차적 적법성, 절차적 정의에 어긋났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체포영장 지난 1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집행이 됐습니다. 구속기간이 10일인데 이미 1월 26일 오전까지 이미 완료가 된 마당에 1월 26일 오후 7시 정도에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두 번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공수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것. 이는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부적법성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런 적법 절차의 원칙은 그대로 헌재의 사법심판, 소위 말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 준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을 때 내란죄 부분이 무려 80%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 소추단은 헌재 어느 특정 재판관과 짬짬이게 돼서 내란죄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헌재에서 그 탄핵 소추안을 각할시켜서 다시 국회를 보내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죄가 삭제한 탄핵 소추안 당연히 반대했을 거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흠결이 이 처음 단계부터 시작이 됐고 특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24조, 32조, 40조 그리고 51조 등을 위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헌재법 32조에 의하면 헌재는 수사 중 재판 중의 사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탄핵 소추단이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이 수사기관의 어떤 진술도 등 자료에 대한 송부 촉탁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이것은 헌재법 32조를 헌재 스스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또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 과정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면 변론 기일 지정 등에 있어서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1차 변론 기간 동안에 두 차례까지밖에 변호인하고 협의하였고 나머지 변론 기일 지정은 전부 일방적인 통고 형식이었다. 특히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서에 동의를 못한 경우 당연히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헌재는 주임무 종사자 등이 헌재에서 자기의 진술서, 수사의 진술서를 동의를 못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법 40조를 스스로 위반하면서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헌재법을 스스로 위반한 사례가 1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 같은 대한민국 헌법학계 최고 태두께서 10가지 이상의 위법 사례를 제시하면서 헌재가 이런 식으로 위법 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러면 헌재가 남아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결국 결론 내겠습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은 양쪽 형사재판이나 탄핵심판 과정 모두에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적 흠결, 절차적
불공정한 결과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절차적 불공정, 불법 그리고 정치 편향으로 점철된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당연히 적법 절차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서 각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 8분께서 한번 귀담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접 하실래요?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걸로.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엽입니다. 오는 4월 2일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울 구로구청장 후보로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을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서상범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나오시고 제가 누구누구 오셨는지 소개까지 해드리고 정춘생 서울시당 위원장님이 바로 그러면은 오늘 서상범 후보 출마 기자회견에 오신 분들을 차례차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상범 후보입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님 오셨습니다. 황은하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오셨습니다. 차규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준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정춘생 의원이시자 서울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오셨습니다. 서왕진 의원님 오셨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황현선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서상범 후보의 출마의 변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국혁신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서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구로 구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기호 3번 서상범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 국회소추 대리인단 임무를 마치고 이제 조국의 혁신을 위하여 구로를 혁신하고자 서상범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이후 대한민국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당연하다 생각했던 상식과 원칙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는지 목격했습니다. 어떠한 반역사적 퇴행도 위대한 국민에 의해 저지되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위대한 진실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백지 신탁 대신 사퇴를 선택한 국민의힘 전 구청장의 결정은 공적 의무 대신 사적 이익을 선택한 국민 배신 행위입니다. 국민을 배신한 내란 세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로구 구청장 보궐선거는 구청장 한 명을 뽑는 선거를 넘어 정의에 반하는 관행과 낡은 관습과의 승부, 여전히 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내란 세력들과의 승부입니다. 바른 구로에 딛고 몸은 대한민국 전체를 경험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구로 구민 여러분, 정치는 무엇보다도 주권자 국민의 소리를 듣고 함께 희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때론 꽉 막힌 얼음을 깨고 길을 만드는 도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3년은 너무 길다. 모두가 주저할 때 탄핵을 주창하는 담대함이 필요하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누구보다도 먼저 무법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외쳤고 그리고 결국 이루어냈습니다. 경쟁을 통해 더 큰 승리를 만들어가는 치열함도 필요합니다. 민주당과 경쟁하는 조국혁신당의 목적입니다. 이번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승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정권 교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넓어져야 하는 대선에서 승리를 위한 야권 통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구로구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윤석열 탄핵소추 변호사 서상범을 선택해 주십시오. 세계 속의 구로, 다시 태어나는 구로로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상범은 구민 여러분께 낯선 이름이지만 감히 구로구청의 적임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에 대한 공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입니다. 사시 합격 후 서상범이 선택한 첫 직장은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였습니다. 파업의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일을 멈춘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산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젊은이의 어머니와 함께했습니다. 민변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소추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심판을 이끌었습니다. 둘째, 탁월한 행정 경험입니다. 서울시와 청와대에서 공직사회를 넓은 시야로 체감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서울시라는 봉우리에서 서울 전체를 조망하였고 청와대라는 정상에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모습을 경험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부의 다양한 네트워크는 구로구를 위한 훌륭한 자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한 시야입니다. 구로는 과거 공장제 기반 산업에서 첨단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구로의 성장 기반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 한계를 돌파하고 구로를 혁신하여 세계와 경쟁하게 하자면 탁월한 국제 경험과 감각에 기반한 글로벌 시야를 갖춘 구청장이 필요합니다. 외무고시 합격 후 외무부 근무를 거쳐 국제적 현장 경험을 갖춘 서상범은 구로가 필요로 하는 혁신 사령관으로서 적합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1997년 부모님과 함께 구로구의 삼터를 잡은 이후 아내가 생겼고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가족과 함께 오늘과 미래를 살고 싶은 구로, 그런 구로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국가대표 구청장 서상범이 되겠습니다. 제 등에 올라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조국혁신당 후보 서상범 법률위원장을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서상범 후보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으로 참가해 왔습니다. 서 후보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요즘 국민 여러분께서 헌법재판소 관련된 일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수요일 저희 탄탄대로 회의에서 늘 저희는 서 후보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서 후보가 3주 전 자칫하면 윤석열이 풀려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검찰이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하고 했다는 윤석열 변호인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70년간 계속된 날짜 계산을 갑자기 시간 계산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상범 후보는 실무에서 그래왔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채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 후보는 그래서 당내에서 탄핵 문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올림픽 결과를 잘 맞추어왔던 문어가 화제가 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서상범 후보는 어느 쪽에 무조건 유리하게 판단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상황을 전망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합니다. 예측합니다. 결정되면 고집스럽게 이를 관철합니다. 서상범 후보는 어떤 자리, 어느 위치에 가서도 그렇게 할 사람입니다. 서상범 후보는 전 정부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 시절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그리고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대표와 함께 지난해 3월 창당을 준비했고 지난해 4월 총선을 함께 치렀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일하는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높은 해안과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범 후보가 구로구청장이 된다면 조국 혁신당이 천명해온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을 미리 보게 될 것입니다. 구로구청장이 된다면 서상범 후보는 올바르게 냉철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구정을 집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입니다. 권영세와 권성동은 스피커 방향을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하길 바란다고 최근 말했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자동차 주행 중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지선 앞에 멈추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입니다. 평소 이런 것을 잘 안 지키던 사람들이 꼭 저런 약속을 하자고 나댑니다. 좋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바라는 약속 조국혁신당이 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속의 윤석열의 탄핵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그런데 권 위원장이 저런 얘기를 하려면 우선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헌재에서 최후 진술도 직접 하고 3월 9일 서울구치소 탈옥 후 다른 범죄자들도 풀어달라고 소감을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결과에 승복한다는 약속은 왜 대변인단을 통해서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 보유 정당의 중진부터 초선까지 헌재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주옥 같은 막말들에 대해 당 대표격인 권 위원장이 경고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전광훈류의 극우 아스팔트 집회 참석은 당과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 중진들에게 뭐라고 하기에 겁나거든 최소한 헌재를 때려부수자던 서천호 의원, 초선 의원에게는 당의 공식적인 조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권 위원장, 권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쌍권총 지도부는 M1 쪽을 바라보며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을 다짐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스피커 방향을 국민의힘 탄핵 반대 집회 쪽으로 돌리길 권합니다. 권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 아니면 헌재 앞으로 달려가 권 위원장이 서울 광화문이나 여의도 아니면 헌재 앞으로 달려가 탄핵 반대를 목 놓아 외치는 그분들 앞에서 국민의힘의 다짐을 밝힌 뒤
여러분들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연설을 하면 그 진심 믿어드리겠습니다.